반갑습니다. 효성 ITX 주창호라고 하고요. 국내에서 테니엄을 소개했습니다. 테니엄이란 말이 아마 1년 전에는 좀 많이 낯서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얼추 좀 아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방금 전에 이제 차세대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통합이라는 의미를 어떤 스코업을 중심으로 이제 좀 통합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테니엄도 아마 통합이라는 관점은 똑같은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사이클에 대한 통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테니엄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15초라는 좀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바라보고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어떠한 분석을 하고 그걸 대상으로 조치의 방법들을 알아낸 후 15초 안에 다시 모든 엔드포인트에 적용을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그 전에 일단 그 가트너에서 16년도에 전체적인 그 IT 트렌드를 뭐 각 발표를 합니다. 뭐 사이클도 발표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낯설었던 게 있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부분이 없었는데 이 시큐리티 영역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유효하고요. 어댑티브 시큐리티 아키텍처라는 영역을 차세대 2016년도에 주로 어떤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낯설고요. 아직은 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 과거 2년간 약 미국에서 아니면 글로벌에서의 보안 안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올 말부터 좀 적용이 국내에서 인식을 하시고 도입을 검토하시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무엇인가라고 좀 봤을 때는 일단 그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너무 복잡해진 그 컴플렉서티라는 환경, 비즈니스 환경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그 또한 측면에서는 알고리즘 기반 경제 구조. 이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과거에는 그냥 어떤 정책적으로 뭐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알고리즘은 일종의 자동화 를 의미하고요. 일단 사람이 손댔지 않은 어떤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얼로 튈지 모르는 그런 어떤 복잡성이 증가한 환경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보안에 대한 홀도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그 보안의 방법들은 파라미터들을 경계를 하면서 거기에서 입출입을 가지고 뭐 백신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은 경계에서 지키고 위험한 것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막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알람을 주거나 이러한 어떤 형태의 솔루션들이었다. 왜 이게 문제가 됐느냐? 뭐 해외 유사한 그런 어떤 보안에 대해서 모든 솔루션들을 갖춘 회사들을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요. 실제로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뭐 타겟 사례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들어오더라. 무언가가 위협이 상존하고 있더라.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에 대한 숙제가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그 지속적인 어떤 여기 보시면은 차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차단은 당연히 일단은 지금 하고 있고 좀 더 뭐 고도화될 필요도 있습니다만 탐지 또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단적으로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타겟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큰 그 마트 계열의 그런 어떤 회사고요. 미국에서는 그러한 어떤 보안 사고가 난 이후에 뭐 이전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그 보안 시스템들을 갖고 있었고 솔루션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사고가 난 이후로 테니엄을 도입한 이후로 달라진 점 하나는 과거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위협이 생겼을 때 조치 시간이 수주에서 뭐 수개월, 인식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2시간 내지 3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짧은 거는 30분도 가능하고요. 그게 이제 거기서 나타난 어떤 결과고요. 사실은 이제 이러한 관리를 위해서 가트너에서 제시한 그 어댑티브 시큐리티 아키텍처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탐지와 조사와 대응과 적용을 통한 그러한 부분들의 전반적인 어떤 보안 관점에서 관리가 돼야 되겠다. 물론 이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보안을 하는 행위라는 사이클을 가만히 보면 어떠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제 알람을 받고 그 알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에 대해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덜 일어나기 위한 평상시의 오퍼레이션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계속 규정을 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패치에 대한 부분, 아니면 컨피그레이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측면으로는 이제 법적인 이슈로는 뭐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시 관리를 하는 것들이 일종의 사이클로서 돌아간다고 보는데, 특징적으로 보시면은 위에 부분은 기존의 보안의 영역이죠. 사실은 밑에 부분은 보안을 하는 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여기는 연결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우리의 현실에는 굉장히 끊어진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전달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비단 예를 뭐 쉽게 얘기하면 제로데이 몰웨어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은 패치하는 그 사이를 틈타서 뭔가 사고를 일으킨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클로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냥 변명은 하지만 사실은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거죠. 단맛 열심히 뭐 패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패치의 현실성이 있느냐. 예를 들면 저희 회사 이제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그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엔드포인트 하나다 그러면은 여기 열심히 하시면 되실 겁니다. 1000대가 되고 2000대가 되고 3000대가 되고 서로 이제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는 기준이 10만 대에서 이상으로 넘어가 100만 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나 몇 대 선택해서 그것만 잘 관리하고 솔루션 해놓으면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포기하고 있었어요. 보안 정책을 세울 때 대상들을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데만 고민 딱 범위를 정해놓고 여기를 적용해서 보완을 해야지. 하지만 네트워크에는 관리되지 않은 놓치는 너무 많은 엔드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돼서 예. 먼저 아까 잠시 좀 말씀드리면은 이 평상시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보안적인 부분도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이진이라는 말씀 드려보셨어요? 우리가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게 일종의 이제 보안 사고가 일어나서 뭔가 조치를 하는 행위라고 비교를 하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병원에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매일같이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고 목욕도 하고 이런 어떤 행위들을 매일같이 해줘요. 사실은 보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이라는 기본적인 조치가 있기 전에 평상시에 하이진, 시큐리티 하이진이라는 활동들을 해야 하고,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셋캅스라는 말을 얘기를 해요. 데브옵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스가 끊어서는 도저히 어떤 답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숙제는 뭐가 문제인가? 조직이 달라서 그런가? 물론 조직이 달라서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왜 조직이 다르고 왜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툴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양쪽 다 쓰는 툴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한 부분들도 문제고. 그래서 사실은 동일한 툴을 써야 되겠다. 라는 숙제도 있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는 제가 핵심적인 테니엄의 아키텍처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모든 거 핵심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떤 허브 앤 스포크 구조가 있고요. 이게 테니엄 구조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1000대, 2000대 넘어가시고 규모가 커지면 왼쪽 문제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많이 포기하고 있어 왔던 곳이고요. 인터넷이 생긴 이후로 이 구조를 버리지 않고 계속 있었어요. 이게 유발하는 문제는 대규모가 됐을 때 어떤 정보의 취합이나 이런 구조는 만들었습니다만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 속도를 못 맞춰주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P2P라고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만 테니엄은 중간에 서버만 하나 둡니다. 그리고 통신을 할 때 그 밑단의 주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설정이 됩니다만 엔드포인트 하나를 임의로 선정을 해서 그 엔드포인트가 명령을 받았을 거를 옆으로 전달하고 결과도 같이 전달하면서 약 한 20개에서 50개 좀 설정이 가능합니다만 끝에 2개만 통신을 해요. 서버랑.
글로벌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 100만 대를 대상으로 서버 한 대를 통제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이 경우 반대로 보시면 이게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특정 글로벌 은행에서 테니엄으로 바꾸면서 한 행위 중에 하나가 이 중간에 릴레이 서버들 6,500대를 제거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국내에도 사실 규모가 커지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중간 서버가 있고 그거는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속도의 문제에도 영향을 주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일단 규모가 커져도 속도를 유지한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정보를 꺼집어내는 게 아니라 조치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 구조 하에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10만 대든 20만 대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얘는 항상 에이전트가 있지만 에이전트는 하는 일이 평상시에 없어요. 뭘 하냐면 명령을 주기까지는 없고요. 항상 주변을 체크해서 위에 IP 20개, 밑에 IP 20개를 체크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과거에 우리가 해오려고 했던 숙제 중에 하나가 내 자산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 테니엄의 이제 회장께서는 타사 회장을 만나면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 당신은 당신의 엔드포인트 개수를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죠? 사실은 테니엄을 설치하면서 확인이 된 바지만 대부분의 글로벌 회사들도 자산의 개수가 테니엄을 설치해 보니 장부든 뭐든 알고 있는 것보다 10에서 15%가 더 나왔습니다. 몰랐던 PC가 있었고 네트워크 상에, 이건 네트워크를 항상 가정합니다. 물려 있었고 네트워크 상에 몰랐던 AP, 몰랐던 프린터, 몰랐던 제3자의 어떤 그 서드 파티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거나 물려갖고 통제를 전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중앙에서 네트워크를 타고 엔드포인트 개수를 체크할 때 빠지는 것들 많아요. 뒤에 숨어 있다거나. 얘는 항상 주변을 탐색하고 주변에 엔드포인트가 있으면 거기에 에이전트를 또 설치하도록 돼 있고 계속 끝까지 갑니다. 물론 최초에 설치할 때 조금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겠지만, 그래서 상시 통신을 0.01초 단위로 하기 때문에 누가 하나 끼어들면 바로 인식을 해갖고 네트워크 상에 관리돼야 되는 자산이 생겼는지 없어졌는지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 관련된 아까 사이코 관련된 보안 행위, 포렌식이든 뭐든 이러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툴이 되겠고요. 그래서 테니엄을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그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어떤 신뢰성을 드리기 위해서 2007년도에 뭐 빅픽스라는 제품 아실 거예요. 아마 티볼리라는 어떤 조치 툴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만든 친구들이 IBM에 팔아버리고 5년간 이 플랫폼만 개발한 거예요. 아까 그 아키텍처만 개발을 한 겁니다. 대규모 엔터프라이즈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어디서 그냥 사일런트하게 뭐 이렇게 스텔스 모드라고 그러잖아요. 몰래 개발하고 딱 출시하는 것들을 그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요 초기부터 주요 글로벌 기업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아마존, GE, 아마존 지금 가상화 환경 되냐 안 되냐 이 소리 하죠. 이미 아마존과 같이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GE, 그 다음에 수많은 은행들. 그래서 이 부분을 애초부터 적용이 되는 검증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같이 하면서 결론은 2013년도쯤에 출시를 한 거고요. 약 한 2, 3년 정도 됐는데 이미 아마 지금 매출상은 뭐 한 5천억 가까이 될 겁니다. 연간. 2, 3년 안에.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이버 보안 쪽으로는 가장 선도에 있고 뭐 EDR 영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조금 그 개념은 다른데 그 아직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에서나 뭐 글로벌리는 좀 누구든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레퍼런스는 뭐 그 사이에 그 짧은 기간에 여기 지금 9라고 있지만 지금 10입니다. 사실 어제 또 바뀌었습니다. 탑 10 은행 중에 탑 10개가 다 도입을 했고요. 이게 지금 아까 또 하나가 여기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게 전체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자산 개수만 중요하냐. 사실은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안 툴을 적용할 때 윈도우즈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패치 관리 윈도우즈만 해야지. 미국에서도 사례 많습니다. 윈도우즈만 관리했다가 맥에서 걸리는 걸 못 잡아갖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조치하면서도 어디서 그 몰웨어가 걸려있는지 찾지를 못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일단
테니엄은 5개에 대한 어떤 OS의 에이전트를 지원을 합니다. 리눅스, 그다음 뭐 AIX, 솔라리스, 맥, 뭐 윈도우즈 당연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통합의 관점이 사용자 PC 안에서도 윈도우즈와 맥을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단일로 보고요. 조금 더 크게 관리를 하면은 사용자 PC와 데이터 센터까지도 다 따로 있죠. 지금 전부 관리가 같이 또 하나의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게 되고요. 여기 리테일러는 사실은 그래서 포스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엔드포인트의 고민이 좀 달라요. OS가 탑재된 모든 것은 엔드포인트고요. 아까 AP나 프린터는 말씀을 드렸지만 걔네들은 뭐 통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디텍팅은 가능합니다. IP와 뭐 맥 어드레스나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사이에 새로 누군가가 꼽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니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했을 때 아까 그러한 아키텍처를 통해서 내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파악했으면은 어떠한 조치를 내리는데 15초가 걸린다. 그러한 행위의 범위는 패치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관리, 아주 작게 들어가면요,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그 다음에 뭐 포렌식. 그래서 모든 단어가 똑같습니다. 포렌식 툴과 테니엄의 포렌식을 비교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다른 점, 기존의 포렌식 툴은 특정 대상이 정해지고 굉장히 오래 걸리죠. 물론 하는데 테니엄은 10만 대 전체를 동시에 바라봅니다. 포렌식이 어떤 단초를 받아내서 그가 조치를 세울 때는 10만 대의 동일한 명령을 15초 안에 때려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기능상으로 하나하나가 아니라 일단은 범위를 일단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니엄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아까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플랫폼이 밑단에 있으면 저희는 이제 하나하나의 모듈은 윗단에 올라가는데 모듈의 역할은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포인트 솔루션들, 패치 솔루션, 뭐 조치와 관련된 거, 뭐 IOC 최근에 많이 도입을 합니다만 IOC와 관련된 솔루션, 여기 뭐 컴플라이언스 보안 지표와 관련된 솔루션, 이건 포렌식 툴, 그 다음에 자산 관리에 대한 솔루션, 그 다음에 차단 관련된 솔루션, 뭐 격리와 관련된 솔루션, 여기는 이제 가시화와 관련된 솔루션 계속 늘어납니다. 분기마다 하나씩 늘어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동일한 플랫폼, 동일한 속도로 한꺼번에 커버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되고, 중요한 거는 기존의 각각의 솔루션들은 각각의 에이전트가 있는 놈들이 있지만 얘는 에이전트가 하나고요. 솔루션을 늘리는 플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산의 현행화, 데이터의 현행화,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현행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수치화되는 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희 자산 10만 대 중에 지금 현재 특정 머리웨어 감염된 게 36대다. 이런 말씀 못 들어보셨죠? 근데 위에 CEO에서는 이렇게 파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사고가 나면. 근데 결국 우리가 하는 행위는 내가 이제까지 관리하고 있던 거를 조금 오래 걸리는 속도로 상당히 각각 솔루션마다 틀리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계셨던 거고, 그 결과물을 보고를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자산의 몇 대 중에 몇 대가 걸렸다라는 정확한 보고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또 한 측면으로 실시간적인 자식이 자산에 대한 아니면 사고에 대한 아니면 어떤 액션에 대한 현행화를 해준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이러한 구조가 돼 있고, 또 사실은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기 때문에 많은 기능들을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SIEM이라든가 파일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API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팔로알토 와일드파이어 얘기하셨지만 와일드파이어에서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 연동을 해놓고 테니엄은 스케줄을 돌려서 그 전 자산에 대해서 뭐 한 30분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다른 데다가 아웃풋을 걸고 어떻게 조치하라, 차단을 해라, 오토메이티드된 프로세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클릭하시면 짧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디오가 그냥 진행하시죠.
현재 그 EDR 솔루션의 상당 부분은 디텍팅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그 EDR의 프로세스에서 보시면은 리스판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답을 거의 안 주고 있어요.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테니엄이 유일하게 전체 사이클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플랫폼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대시보드는 직접 구성을 해서 자기 신의 업무에 맞춰서 업무를 자동화해 놓고 하나의 원클릭으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사례는 뭐 저희가 직접 테스트도 해봤습니다만 미국 전역에 걸쳐 있는 뭐 많이 1200대밖에 샘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만 핸드폰 테더링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사실 15초라는 부분들이 물론 굉장히 많은 걸 요청을 하면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뭐 타 솔루션과 이렇게 비교를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추가적으로 서버 엔지니어는 굉장히 무언가를 하고 싶으신 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서버 대상이 예를 들면 개인 사용자 PC가 10,000대다 그러면은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얘는 관리자가 정책을 정하고 패키징을 해놓고 어떤 명령을 통해서 실행을 시켜서 무슨 업무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툴이기도 합니다. 예, 간단하게 좀 일단은 플랫폼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게 뭐 요 안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임프레시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처음 봤을 때 전 세계 뭐 미국입니다만 미국 전역에 깔려 있는 1,200대 샘플이라서 1,200대 쿼리를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서버 타임을 날렸어요. 서버 타임이 몇 초까지 다 다르게 바로 15초 안에 인입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뭔가 임팩트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뀐 상태라는 거를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걸로 대입을 해보면 15초 안에 진짜로 그냥 서류상이 아닌 진짜로 내 자산의 개수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떠한 솔루션이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어떠한 보안과 관련된 패치가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안 됐으면 되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가능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약을 드리면 솔루션이 하는 기능이 다를 바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패치 기능이 어떤 패치보다 더 좋습니다. 어떠한 게 더 됩니다. 자, 첫 번째 패치를 달리합니다. 아까 그 리니어 체인이라는 걸 통해서 얘는 파일이 있으면은 옆에 엔드포인트에 안 받습니다. 당연히 파일 조각이 있으면 안 받습니다. 그 뭘 의미하냐면 미국의 사례 중에 월마트라는 구조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포스 시스템이 많고 한 전역에 깔려 있고 밴드위스가 그다지 좋지 않은 환경인 건 아실 거고요. 한 150만 개의 윈도우즈 패치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테니엄으로 4시간에 끝낸 바가 있고요. 사실은 좀 이렇게 너무 영역을 넘나들어서 사실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오히려 또 이제 반문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IT 쪽에 기존의 전략을 세우거나 어떤 적용을 하실 때는 특정
고정된 벤더의 솔루션들에 대한 집단에 대한 전략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얘를 살 거냐, 뭘 살 거냐. 테니엄은 사실은 정말로 IT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요.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부분, 규모와 상관이 없다. 규모가 커지면 답이 없습니다. 100이면 100 솔루션들은. 대상에 대해서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엔드포인트에 대한 커버리지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 솔루션들에 대한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의와 다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에 대한 부분들, 규모가 커져도 속도를 유지한다. 현행화라는데 걸맞는 속도를 제공해 드린다. 그다음 뭐 마지막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메뉴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어떤 검색 구조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테니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한 것들은 또 하나의 기능 수행에 또 이제 다 걸쳐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